박성호 회계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박성호 회계사입니다. 저희 생법인 청솔에서 왔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 사실 이제 세금 부분 정비사업 하면서 관련된 어떤 세금이 이제 조합원들한테 발생을 하는지, 그런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으실 거고요. 저희는 세무법인인데 이제 주로 재개발 재건축 쪽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입니다. 저희 이쪽 분야에서 거의 뭐 가장 많이 하는 세무법인 중에 들어가는 그런 세무법인이고요. 저는 이제 법인에서 이제 주로 이제 회계 감사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 다니면서 이제 실태 점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회계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만 이제 언급을 하고 세무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이제 세무 조합원님들 개인 세금은 또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의 세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상식사 차원에서 이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드리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사실은 이제 어떤 조합이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 후암 1-4구역 재건축 이제 일정표 하면 이제 합계 7.5년을 이제 평균으로 했는데, 사실 평균이 이런 기간이 하기 힘들고요.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짧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 이렇게 해준 데들이 빨리 한다면 이제 7년, 8년 이 정도로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걸 그것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는 뭐 15년, 10년 이상 이렇게 다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님들도 뭐 조합원을 뭐 여러 번 해보기는 사실 힘드실 거예요.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조합 집행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조합원님 중에서도 이제 어떤 조합원님의 신임을 얻어서 조합장님 되고 이제 임원이 되고 이렇게 집행부가 되면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여러 번 해볼 기회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이제 뭐 세무 이렇게 해왔지만 이 세무 회계 이런 분야도 워낙 범위가 넘어서 넓어가지고요. 전체를 제가 전부 뭐 핸들링 한다든지 다 파악하고 있다 이러기도 사실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있었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이 이제 비대위가 또 이렇게 생겨가지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런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거를 또 시간 낭비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업비도 이제 올라오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어느 정도 부분은 각자의 또 이해도가 좀 없는 상태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어떤 경우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불필요한 오해를 이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어떤 이 부분에 얘기들이 어떤 이게 합리적인 뭐 의견인지 진행인지 이런 거의 판단들이 섰을 때 조합이 보다 이제 올바른 길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PPT 양을 많이 해서 이제 한 100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데, 이렇게 한 것은 이걸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조합에도 이제 계속
제공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외부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업무적으로 이제 필요하면 여기 각 슬라이드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만 보고도 내가 이거 파악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 이거 궁금한 사항이 여기 있을 수 있다 해서 보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내용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판례랄지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 판례를 보면은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십사 하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좀 많이 해놨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몇 개의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그 위주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부터 말씀드리면은 처음엔 이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조합의 예산 및 회계 관리 부분인데 이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조합원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이제 언급을 드리겠고요. 회계 쪽에서만 한두 가지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합의 이제 부가치세하고 법인세 이런 부분이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렇고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조합원이다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 모든 세금의 조합의 세금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중에서 또 이제 어떤 법인세를 하고 남은 이런 부분 배당 같은 것은 조합원님들의 배당 소득세로 이렇게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취득세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언급되는 취득세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우리가 새로운 이제 아파트가 다 준공이 되면은 준공에 따른 취득세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 예를 들어서 2주택자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는 8%로 중과받고 3주택자는 10% 중과되고 이런 내용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많은데 2주택이든지 3주택이든지 10주택이든지 전부 다 공이 2.96%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2.96% 초과하면 3.16%로 과세되는 그 취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반 분양자의 취득세가 아닌 조합원의 취득세, 조합의 취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 부분은 생략을 할 거고요. 양도세 질의응답 간단하게 이렇게 받을 거고요. 대표적인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그 슬라이드 띄워놓고 그 부분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이쪽에 보면은 예산 대비 초과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조합의 회계가 사실은 이제 그 규정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부산밖에 없어요. 전국에 이제 사실 이렇게 시도별로 이렇게 규정을 다르게 둘 이유도 없는 것인데 사실 지금 이제 정비사 조합에 대한 회계 규정이 서울시하고 이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 돼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조합에서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게 규정이 아주 이렇게 꼼꼼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조합이 모든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부분이어야 되거든요.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조합원 총회, 주민총회에서 예산 편성해서 사업비 운영비로 승인을 받아야지 계약을 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또 뭐냐면은 조합원 총회에서 이거 승인해 준 거는 다 그 돈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조합이 이제 예산안 통과하는데 몇 초 안 걸리고 다 통과를 해버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총회 책자를 사전에 주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안 하시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에 정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는 다 그 조합원 총회의 결의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예산만 있다면 조합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을 의결해 줬으면은 그 예산대로 집행을 했는지,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건 없는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이제 우리가 회의에 임하고 이렇게 표결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회계는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재건축 사업이 뭐냐, 이런 부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비사업은 환지사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거죠, 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사업이 이제 정비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에 이제 출자하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법인세, 부가치세, 양도세 공이 조합과 조합원의 거래는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실제로 다 과세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에 대한 과세, 부가치세에 대한 과세는 조합이 일반한테 분양하고 이런 것들이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조합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일반 분양자한테 공급하는 부분은 다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국민주택 초과하고 상가, 이건 부가치세 부분인데, 우리가 국민주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는 면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합원이 됐든 일반 분양자가 됐든, 그리고 그 부분은 면세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반 분양자에게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하고의 거래는 전부 그게 이제 국민주택 초과인 주택이든 상가이든 모든 것들이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가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상가조합원. 그런데 이제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조합원, 조합원 계약서에도 부가치세가 없어요, 조합가하고 조합원 간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시공사들, 대표적인 여기 시공사를 해놨지만 여기에 이제 우리 조합하고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특히 이 협력업체가 조합한테 공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은 면세다. 여기서 이 거래는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거래가 아니고 시공사하고 조합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 시공사가 조합원 분, 여기 이제 조합에 공급하는 부분은 조합원 분하고 일반 분양이 있겠죠. 근데 전체에 대해서도 다 이제 조합원 분도 과세 대상이라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대표적으로 시공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설계 용역, 다른 전문 건설 용역, 이런 것들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에 해당돼서 면세가 됩니다. 요거까지만 설명하고요. 다음에 또 나오는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핫한 주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옵션 부분이에요. 시공사가 이제 조합원한테 제공하는 무상 옵션. 무상 옵션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발코니, 무상 옵션 중에서 발코니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해놓은 건데, 여기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코니 확장 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부가세가 면제 대상인 것이 여부 뭐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국세청의 해석은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지금 이제 시공사가 조합원들 거래돼서 지금 나중에 이제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돼서 지금은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은 시공사가 이제 발코니 조합원분들에 대해서 발코니 중문 가정 이런 것들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이라도 국세청은 뭐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판결이 올해 8월에 그 국세청 해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에 대한 부가세 추진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시공사 중에서도 이제 아주 메이저급 시공사들은 이미 다 이런 것들을 부가세 과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랫단의 시공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무상으로 하고 부가세도 이제 징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법인세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이 사업하면서 비례율 그다음에 조합원 분담금 이런 얘기 이제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비례율하고 이 계산하는 이 과정에서 사실 조합 사업의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비례율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통상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비례율 이렇게 계산식을 했는데 분자의 개발 이익하고 분모의 정전 토지 건물 평가액 그 다음에 이제 그걸 100을 곱해서 백분율을 표시한 건데 이 분자 분모를 보면 이제 분자의 개발 이익은 여기 이제 분양가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이 개발 이익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은 분자의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건축을 했을 때 총 얼마의 이익이 돌아오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분자의 분모의 종전 부동산 평가액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내 지금 부동산의 가치를 두고 분모에 이 사업을 했을 때 향후에 종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만약에 비례율이 100이 됐다는 의미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지금 재산을 넣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딱 가져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비례율 100이라면은 그냥 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손익이 제로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비례율 100이 넘어야지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것이고 비례율 100이 안 되면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동의서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된다 그런 의미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나중에 이제 사실 소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례율 관련해서 이제 처음에 언제 제시가 되냐면은 아마 동의서 진구하고 할 때 비례율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약적인 비례율을 산정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후로 사업 진행하면서 계속 이게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이 되면서 나중에 비례율이 올라갔을 때는 그 차익 부분을 조합에 이제 반환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초에 예상됐던 비례율보다 낮게 되면은 추가 분담금을 또 조합원들한테 요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결과로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조합원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부동산을 제공하고 사업 끝난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받게 되는데
아파트 평수는 보통 이제 그 늘어나고 건물 평수는. 근데 토지의 평수는 좀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토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토지의 일부분을 일반 분양자한테 판 거가 되는 거죠. 판 거. 그 내 토지의 일부분을 일반 분양자에 팔았을 때 그 얼마에 팔았느냐, 얼마에 판 것으로 할 것이냐.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자를 판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가 이제 조합에 제공을 하고 조합이 이제 본인의 조합원의 토지 평수가 줄이면서 일반 분양자에 넘겼을 때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감소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평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당히 조합의 세금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그 무슨 다툼이 있냐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합원님들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근데 그 평가 시점이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요. 사업시행 인가일로. 근데 그때 평가 금액은 시세보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죠. 시세보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시세보다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일정 부분 줄어드는 토지를 일반 분양자한테 매각을 한 건데 시세보다 낮게 평가했다는 얘기는 내가 아주 낮은 금액으로 비용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그것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비용을 낮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면 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때 평가액을 낮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높게 하려면은 사업이 안 되는 그 사업에 좀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세청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영역인데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저희 한 2022년쯤에 그 국세청하고의 어떤 다툼에서 이제 그 유리한 해석을 얻어놓게 됐다. 이런 결과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관리처분 인가일과 신탁 등기일 좀 빠른 날 이렇게 이제 평가 시점을 바꿨는데 이 얘기는 평가 시점을 바꿈으로써 다시 한번 감정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시세를 반영해서 감정 평가를 하고 우리가 비용을 올려가지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포석을 갖고 이제 해서 그런 것들 이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비 이자 부분도 이주비 이자를 이제 무이자로 이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그죠? 조합에서 무이자로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이자를 내야 될 부분을 조합이 대신 냈기 때문에 그건 조합원의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계속 해왔습니다. 배당소득 과세를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대법원 판례로 확정됐는데 이것은 대법원 판례로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이게 배당으로 과세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조합원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조합원이 분담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조정을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분담금 조합원의 분담금에서 조정해야 될 그런 면이 있는 것이다. 이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세청에서 이제 바당소득세로 과세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해가지고 전부 이제 조합에 있어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이런 판례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가조합원 제가 안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조합에서 조합이 조합원한테 공급하는 이제 상가 이 부분도 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가조합원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안 되면은 그게 이익이 아닌 겁니다, 사실 손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과세 대상이 돼야지 상가는 나중에 임대를 하고 그랬을 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시공사가 조합에 공급하는 이제 부가세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조합원분들은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니면은 뭐 세금이라고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은 시공사가 조합한테 받아가는 부가세 이런 부분이 다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에 반영해서 조합원들이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가세를 이미 이제 납부를 했는데 내가 이제 상가를 받고 다시 이제 만약에 임대를 한다 그러면은 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를 또 내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시공사한테 냈던 부가세를 환급을 받아야지 맞다는 거죠. 환급을 받으려면 조합이 조합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매입세 공제를 못 받고 해서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가조합원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환급 업무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를 해주고 있는 아마 세무법인은 거의 찾기 힘드실 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부분은 이제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국민주택 이게 이제 준공에 따른 이제 그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인데 이거는 이제 2023년 1월 1일 관리처분 인가 1월 1일 전에 관리처분 이가 난 조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2023년 전까지만 해도 청산금을 기준으로 해서 2.96%를 냈어요. 청산금을 기준으로. 조합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청산금이라는 의미가 취득세하고 이제 재건축은 여기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청산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재개발 조합만 청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넘어가시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받은 모든 조합이 해당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이제 2.96%로 그다음에 국민주택 초과인 경우는 3.16%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재건축 조합인 경우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취득세 부담이 예전에 굉장히 낮았었어요. 청산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의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상당히 늘어난 거를 조합원들이 잘 몰라요. 조합에서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직도 이제 예산 반영도 안 된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조합들이 상당히 많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금이 이제 늘어날 쪽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옵션 부분이 옵션에 관련된 건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5년 9월에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아까 저희가 이제 옵션 부분도 이제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부인데 이제 계속 취득세에 포함시켜서 신고를 했거든요. 그것은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구청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신고서를. 그래가지고 이제 옵션을 포함해서 이제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근데 옵션 보면은 이제 무상이잖아요. 무상으로 옵션 받는 이런 경우들이 많고, 일반 분양자인 것도 유상 옵션한 것도 조합이 일반 분양자랑 계약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가 일반 분양자랑 계약해가지고 옵션 계약을 하는데 조합이 취득세 신고할 때는 그 옵션까지 포함해서 계속 신고를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가전제품 우리가 산다고 취득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이제 옵션에 가전제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처분청 패소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배당소득세를 빼고 배당소득 취득세 빼고는 이제 부합하려고 관련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양도세는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 이런 거를 대신해서 양도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어떤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나 보면은 한마디로 이제 조합원들하고의 아주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은 결국 조정 지역이 이제 확대 지정이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10.15 전에 조정 지역은 강남 4개구,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이제 조정 지역 대상이었는데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 10월 16일부터는 서울시 전역, 그다음에 경기도의 12개 단체, 기초단체 이렇게 12개 시구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의 경우에 2주택인 경우 8% 증가되고요. 3주택인 경우 12% 증가가 되게 되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 플러스 거주 2년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분이 이제 우리 주택을 산다 했을 때 이제 이런 제약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매수하기 힘들게 어렵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세 몇 가지 사례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어떤 A 주택을 한 채 소유하다가 재개발이 돼서 재건축 마찬가지입니다. 거주를 할 집이 필요하니까 다른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하는데 대체주택 B를 이제 취득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 조합에서 청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청산금은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요. 그런데 끝부분 앞에 보면 사실 내용이 이렇게 관련성은 없네요. 끝부분이 청산금이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주택에 대한 청산 환급금이므로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되고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근데 우리 조합원님 중에서도 이제 특히 지금 재건축 쪽에서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이 커가지고 내가 분양 신청한 게 조합원 분양가 낮은 걸 신청했으면은 청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 청산금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권리가액이 10억인데 청산금을 1억을 받게 된다면은 10분의 1만큼을 양도를 한 거로 보는 거예요. 양도. 그러니까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시점은 이전 고시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그때 이제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 당시에 이제 1세대 1주택 요건이 해당되면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양도세 신고 대상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한 채를 소유하다가 지금 아까 똑같은 대체주택 그 사례에서 이제 대체주택을 취득해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을 양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조합원이 주택을 놔두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데 대체주택은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양도세 대체주택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면은 신고 의무가 없는 거죠. 세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대체주택 양도할 때 이 대체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이 되는 상황엔 어떤 경우에 1세대 1주택이 되느냐 그런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이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갈 시에 사업 이거 뭉쳐가지고 실제 인가 전에 하면은 다른 요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반드시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되고요.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축 주택이 완성된 다음에 3년 이내에 이사를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간 집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 후에 3년 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그래서 1313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종전주택에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내에 이사 가서 또 새로운 주택에서 또 1년 이상 살아야 되고 그 중공란으로 3년 내에 대체주택을 팔아야 되고 1313 이렇게 1313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층은 상가로 2층은 이제 주택으로 경연주택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재건축이기 때문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성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양도 계약일 현재 2주택자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그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 판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부 뭐 자녀도 이제 그 동거 가족인 경우에 다 한 세대가 돼가지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정하는데 부부가 각자 한 채씩 갖고 있으면 이제 2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팔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데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그 비과세 요건 이거 판정할 때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부가 그 양도일은 저기 대금 청산일 기준이거든요.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이제 양도식인데 그때 직전에 이혼을 하면은 그 각각의 세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그때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됩니다. 그거 돼요. 다음에 그때 그 전날 이혼했어도 되는 거예요. 양도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양도세가 때문에 뭐 이혼을 하겠냐 하지만 이혼을 한 사례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거 세금. 근데 이제 그 서류상만 이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세무서에서 실제로 이혼했는지 실태 조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혼했는데 계속 같이 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고요. 이혼하면 이제 주소를 또 딴 데로 갖다 놓잖아요. 근데 갖다 놓은 데 그 주소지가 보면 거기 살지도 않는데 사람 살지도 않는데 다른 세입자가 사는데 거기에다가 얹혀놨다든지 하면은 이제 또 적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카드 사용한 거 이렇게 내용 두 분이 이혼했는데 계속 같은 지역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여기 위장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적발이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가능하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조합에 제공하고 두 개의 조합 입주권 및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청산금 수령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산금도 당연히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세대 1주택 아니면은 당연히 비과세는 안 되는 것이죠. 1세대 1주택이면은 또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청산금 해당 주택의 양도의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때 양도의 기준으로 청산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가 그 조합원에서 받은 그 조합의 그 권리가 있는 그 주권이죠. 조합원 입주권. 그 건물에 대해서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했던 말로 중복되는 겁니다.
네, 리모델링은 이제 우리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아파트 취득 시기는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일반 분양자들이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취득 시기에 대한 그 얘기니까 관련성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거 끄고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에 답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여러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기 그러신 부분은 저희 이제 법인에 이쪽 재산 관련된 상속 증여 양도 이런 부분은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세무법인하고의 차이점은 저희는 이제 그 원펌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무법인들은 보면 다 이제 뭐 업무가 사실 한 사람이 다 하기 힘들거든요. 여튼 저희도 이제 재산 전담 팀이 있고 회계감사, 그다음에 기장, 법인세 신고 전담 이런 것들이 다 부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한 회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너나 할 것 없이 어디에다 물어봐도 그 해당 전문 팀에 배정이 돼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조합원님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어떤 간단한 내용 같은 건 이제 당연히 이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또 이제 실제로 막 신고가 필요한 부분도 조합원분들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